좌파 판사가 좌파 이재명 단죄, 법관 3인 누구. 두 번째 오늘의 정치 핫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좌파 판사라고 하는데 따옴표를 쳤죠. 그것은 이 좌파 판사라고 처음에 뭐 저도 이야기했고 처음에 이 판사가 교체가 됐을 때 많이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종옥의 법대로에서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자, 그 전에 이번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누구 지금 오늘 이 법대로 판결을 한 선고를 한 한성진 부장판사하고 형사 34부 그 다음에 25일 날 판결을 할 김동연 부장판사 33부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구형이 예를 들어서 구형이 이 가장 그 먼저 잡힌 것은 선거법이었습니다. 선거법 9월 20일 구형을 2년을 때렸죠.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러면 보통 구형하고 1심 사이에 한 달인데 한 달 정도 걸렸는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오늘 11월 15일로 9월 20일 구형을 쳤는데 11월 15일로 널찍이 잡았습니다. 거의 2달 가까운 시기로. 왜 그렇게 잡았느냐. 바로 열흘 후에 9월 30일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정교사 거기에서 구형이 나오니까 거기서 9월 30일이니까는 한 달 후 잡으면 한 10월 30일 되죠. 그러면은 1호 1심 선고를 김동연 재판부에 미루기 위해서 본인은 저 뒤로 11월 15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9월 30일 날 구형을 하면서 1심 선고를 아예 더 멀리 한성진보다 더 멀리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1호 1심의 폭탄을 한성진 부장판사가 터뜨린 것이죠. 자, 한성진 부장판사가 누구냐? 자, 그 전에 이게 강규태 부장판사라고 있었습니다. 형사 34부에 이게 배당이 돼서 선거법 심리를 하는데 강규태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을 하다가 계속 끌다가 이 6개월 만에 1심을 끝내야 되는데 1년 4개월을 끌다가 더 이상 이제 끌 명분이 없고 하니까는 사표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판사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의 그 대학 동문들 있는 그 단톡방에 글을 올려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판사가 이 중요한 재판을 하다가 나 몰라 나는 이제 나가서 변호사 하면 돼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어받은 판사가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가 부임을 했는데 재판부 변경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이 좌파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이 좌파 성향의 판사가 왔다. 그래서 각 언론이 그때 다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그때 소개를 들었고 뭐냐 하면은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판사들 그 안에 모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그 가입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들었던 우리법 연구회 좌파 단체 좌파 모임인데 그것의 후신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식이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각종 취재 결과 저도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다시피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명단에 이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런데 실제로 거의 뭐 활동은 크게 하지 않았다. 그런 그 또 보도들이 나왔죠.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그런 뭐 성향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다는 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쭉 취재한 것, 중앙일보, 조선일보 취재한 것을 보면은 법원 내에서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비형 법관이다. 선비형. 성격적으로 과묵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업무적으로 이제 성실하게 매달리는 그 사람이라는 평이 이제 주변 판사들에게서 공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서종욱 그 변호사도 판사들 취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전직 법관은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판결문 자체를 못 쓰는 사람이다. 남들 다 쓰는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딸깍발이. 제가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게 뭐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 게 뭐 칭송하고 그럴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본인 업무에만 이렇게 열중을 하는 그런 상황, 판사라는 이야기죠. 전직 판사는 한성진 판사에 대해서 말수가 적고 굉장히 신중한 전형적인 판사 스타일이다.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같이 근무한 판사도 그리고 기록을 열심히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던 동료다. 본인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따를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 판사도 있네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승진은 자기 할 일을 제때 해내는 분이다. 모임 등에서 말을 주도하기보다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재판 때 거기 법정에 들어갔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부러 그랬는지 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재판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흰 마스크를 쓰고. 우리 코로나 때 이제 흰 마스크를 계속 쓰고 그렇게 했는데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징역형을 선고를 할 때도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게 재판 생중계가 됐으면 그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이 표정 같은 거 심중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이 법리대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그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선고를 앞두고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정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판사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댓글에서 말씀하신 분의 얘기가 맞습니다. 판사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인데 그 판사 성향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판사들이 엄청난 압박을 느꼈고 그래서 사실 생중계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않았던 이유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 판사들이 얼굴이 다 노출이 되면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생중계하지 않는 것이 중형을 때리기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데 만약에 생중계까지 허락을 하면은 어차피 중형을 때릴 걸 괜히 개딸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중형을 때리는데다가 생중계까지 이재명이 반대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생중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본인들의 얼굴이 노출이 되면은 중형을 때리기로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문 쓸 때는 다 결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징역 1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사 합의부죠. 합의부면은 다른 판사들 두 사람의 판사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합의부는 과거처럼 이렇게 이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주 높은 부장판사 재판장이 딱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저 연차가 낮은 이 두 명의 배수판사가 딱 있어서 사실상 모든 결정을 재판장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주심 판사는 이 판결문만 쓰고 뭐 이런 구도가 아니고 지금 물론 그렇게 상하관계 비슷하게 돼 있지만 이 판사들이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어떤 다른 곳에서 변호사 생활 같은 것을 하다가 판사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법조인, 변호사를 포함해서. 검사 출신이 판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김현장 출신 변호사가 또 이 배수판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누구냐 하면은 이번에 형사 34부에서 이 배수판사는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주심이 이제 판결문을 다 써죠. 판결문을 썼던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 시험 출신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 판사 임용고사를 와서 서울 남부지법 판사 같은 것을 거쳤고 또 한 명의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여기는 연수원 출신입니다.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 그리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를 역임을 했고 올해 2월부터 이 한성진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을 해서 이 사건을 심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형량을 아마 이제 서로 조율을 3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했겠죠. 그 중에서 누가 이제 징역, 그러니까 벌금형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판사가 주도적으로 징역형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한 판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뒷이야기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김동연, 그러니까 재판을 뒤로 뺀 이 구형 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한성진 부장판사가 1호 1심을 때리도록 하고 본인은 뒤로 쭉 뺀, 열을 뒤로 뺀 김동연 부장판사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 중형을 선고하는데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북 선검하는데 원래 이렇게 강골이고 뭐 자고 오면 하지 않는 그런 판사라고 해도 부담이 있겠죠. 이게 중형을 내려야 됩니다. 대북 선검은 말씀드린 대로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생기는데 뭐 앞에서 징역형을 쳐주면은 다른 그 판사들이 좀 심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수도 있죠. 거기다가 김동연 부장판사는 또 한 번 더 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25일 날 선고하고 25일 선고하는 건 위정교사. 그런데 대장동 이 사건도 맡고 있죠. 김동연 부장판사가 대장동 사건 때 또 실형을 내릴 때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재판이 다 마무리되면은 몇 년 징역형을 살까?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까? 그때 이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나중에 이제 기각되고 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때 뭐 다 묶었죠. 대북 송금도 그때 묶여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막 묶어서 할 때 다 합하면은 무기징역감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무기징역감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 50년 이야기를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창훈에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유창훈 그 부장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니까는 업소를 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한 50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방어권을 좀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밖에 나가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0년 이야기도 하니까는 이게 모든 사건이 또 대장동, 백현동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행령액 수가 수천억 되죠. 행령이 아니고 배임, 죄송합니다. 배임 액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다 중형을 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4개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이용. 그리고 또 있죠.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는 어제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중에서 10만 4천 원어치 밥을 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죠. 그러면은 원래 본안 사건 2천만 원으로 지금 일단 잡아놓은 이 법인카드 유용,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이것과 이 선거법에서 그러니까 체계가 똑같습니다. 이 김혜경 씨가 지시를 하고 배시원 씨가 중간에서 그것을 전달받아서 조명현 씨에게 다시 이 하달을 하고 조명현 씨가 행동을 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그렇죠. 성남시장, 그죠. 경기도지사 거죠. 경기도 거죠. 경기도 거시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경기도 거시기 때문에 이재명도 공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받을 것도 더 많이 있는 거죠. 수사 중인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은 50년.
50년까지도 진짜 다 합하면, 근데 이게 50년 다 하지 않고 뭐 또 기준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단계가 지금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